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나왔죠. 지금 글로벌 증시, 이제 증시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일주일 올라가고 일주일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제가 지난 여의도 강연회였죠. 6월 달에 이 인공지능 GPU 관련해서 이제 1등 기업이 엔비디아, 또 2등 기업이 AMD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강연회 때도 주요한 어떤 그 탑픽, 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종목에 대한 이제 커버를 좀 리스트업을 좀 해드렸었는데, 두 개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AMD는 이제 그에 이제 미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꼽으면서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AI 역사의 시작을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면서 그 독점력은 더욱 거대해질 게 뻔해 보이는 거죠. 결국 이제 1등 기업에 주목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앞으로의 10년 또 20년을 계속 이제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는 2등, 3등 기업에게도 굉장한 또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요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게 되면 또 이제 팔로 따라잡게 되면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의 어떤 산업 구도였지만, 지금 펼쳐지는 이 AI 역사의 시작 속에서, 또 시대 정신 속에서는 1등 기업에 더욱더 이제 독점력을 부과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도력은 앞으로 과거 10년보다 더 강력해질 게 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로컬적인 어떤 AI 어떤 기술 부분에서 좀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들을 오늘 확실히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일 있죠? 여러분이 이제 전문 영역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하는 자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앞으로 그 격차가 훨씬 벌어질 것이며, 또 성공의 필수 요건, 또 화두가 될 것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 AI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시고 학습하시고, 또 이제 여러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신청해서 이제 들을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이게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 네이버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볼게요. 정말 무섭죠. 요때 이제 갭 상승, 엄청 퍼포먼스의 어떤 실적,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갭 상승으로 이제 추세 상승을 보이는데, 이때만 보더라도 와, 이거 주가 너무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보십시오. 갭 상승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열리면 이제 종가 마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는 더 강화하는 패턴 흐름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놀랬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국면을 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 또 엔비디아 비롯한 이런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들의 추세 상승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금리가 이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점을 찍는 어떤 부분이 클 것이고, 지금은 매크로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 주도주들의 어떤 흐름, 추세 속에서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시그널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시장의 어떤 변곡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점이 될 것이고, 그 기점이
엔비디아의 실적 전후가 될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상상 이상으로 좋게 나왔고요. 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뚝 떨어지면서 추세 상승이 아님을 확실히 좀 찍어주는, 말해주는 패턴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엔비디아 상승과 함께 상승 추세 다시 또 복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내어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정말 시장이 무섭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60일선을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이 중기 상승 국면임을 확실히 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도 역시나 코스피 1%대 1.2%, 또 코스닥이 2% 상승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확실히 이어가는 모습들, 또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또 압도적으로 많았죠.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도 적절히 터졌고요. 코스피 10조 정도, 코스닥은 12조 정도. 또 수급 구도도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쌍끌이 순매수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면서 확실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예수금 51조, 신용융자잔고는 20조 1000억 정도. 고객예수금이 조금 떨어졌네요. 자금을 좀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1선, 5일선 훌쩍 뛰어넘고 121선 또 6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트라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밑으로는 61선 또 이제 121선을 이제 지지력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코스닥 역시도 상승 추세 흐름을 역시나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업종지수도 5% 상승하는 흐름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였고, 에코프로가 또 정고점에 트라이를 하는 어떤 흐름 구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역시나 시장의 어떤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장기 평선 부근, 지금 AI 트렌드 부분에서는 이 헬스케어 업종은 사실상 주도권을 쥐는 그런 업종 흐름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한국 증시의 어떤 특별한 또 스페셜한 어떤 그 바이오 업종의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유한양이 비롯한 그런 기업들은 또 이제 헬스케어 업종 대비해서도 강한 구도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2.5% 상승하면서 강한 기조, 신약주들이 보다 이제 강한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매크로 여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당연히 2.3% 상승하는 흐름, IT 소프트웨어, 네이버 비롯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 게임 기업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목도를 받지 못하면서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직까지는 보류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성장 주요 업종, 반도체, 또 2차전지, 또 헬스케어 업종 중심, 또 플랫폼 기업들도 네이버 중심으로 이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총 상위주들 체크를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 역시나 이제 1.6% 상승, 또 이제 엔비디아 상승에는 또 HBM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수혜주, 또 이제 주도주 흐름을 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기평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장기평선 밑에 깔고 중기평선 지지력을 보이면서 21선 위로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지금 이제 시대 트렌드 흐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준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지수 오늘 흐름도 LG에너지솔루션 1.9% 상승, 또 포스코홀딩스 5% 상승. 무엇보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11% 상승 보이면서 60일선 지지력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포스코 DX가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1160억대 생산 인프라 수주가 이제 캐파 확장이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울 건 없는데 오늘 투심 자체를 상당히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 포스코 퓨처엠의 21선 돌파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퍼클로바 X라는 AI 이제 기술을 이제 보였던 네이버도
이게 보통 재료가 노출되면 빠지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AI 그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네이버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 구도도 보시면 외국인이 34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26만 주 순매수로 금액으로 치면 개인의 물량을 1,400억 뺏어갔죠. 메이저가 이제 추세를 강화하는 추세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만큼 네이버에 대한 기대를 큰 손들의 수급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그 선두권에 또 주도주의 지위를 지금 확실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어떤 요건, 명분과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글로벌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내려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카카오가 이제 대장주, 주도주였지만 지금 AI 혁명 시대에서는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는 주도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머니들이 그렇게 결론 내리고 수급을 집행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업종은 삼성바이오는 이제 보합 정도, 또 셀트리온은 오늘 2% 상승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 SDS 또 이제 4% 상승하면서 보다 더 이제 클라우드 모멘텀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아까 삼성 SS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LNF가 3% 내외 강세를 띄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제 에코프로가 이거는 뭐 그 정고점 또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더 붙는 모습들을 본다면 에코프로의 어떤 정고점 트라이, 돌파 트라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 지지력은 테스트했고요. 또 HLB 같은 경우도 이제 2.6% 상승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이제 그 성장 주요 업종 내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이 명확하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가장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도력을 보였던 기업들 중에서 SNS텍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SNS텍이 최근에 이제 원래 대장주 지위를 갖고 있다가 121선까지 어떤 조정을 보였지만 명확히 오늘 지지와 함께 21선 돌파 트라이를 하는 모습들, 또 이제 ISC가 또 주도주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21선 지지 그 조정권을 보이다가 오늘 또 명확히 엔비디아의 어떤 모멘텀을 받아내는, 장중에 21%가 급등했죠. 그래서 윗꼬리를 그리긴 했지만 이건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TFE 19% 상승, 이런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의 또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지금 현재 주도 업종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말해주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10% 상승하고 있고 전방위적인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에요. 대덕전자 5% 상승, 원익 IPS 1.9% 상승, 또 HBSP 2.8% 상승, 또 유진테크 2% 상승, 그리고 이제 YC캠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도 4에서 3% 상승을 내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스도 이제 추세는 꺾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은 유입되는 모습들, 또 FST도 최근에 조정받았지만 또 돌려 세우는 패턴들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또 솔브레인 같은 또 소재 기업들도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3% 상승, STI도 4% 상승, 이런 기업들의 강세도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2.6% 상승으로 상승의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삼성 SDI, 또 LG 엔솔 같은 2차전지 주요 셀 기업들도 상승, 포스코 퓨처엠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업종에서도 역시나 이제 보로노이라든지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주도 기업들이
3~4% 상승에다가 또 이제 주도권 쥐고 있는 주도주 유한양행도 강하진 않았지만 0.8%로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뭐 바이오 쪽도 뭐 전체적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큰 덩치 있는 기업들 그 밑에 있는 단의 어떤 기업들도 오늘 강한 기업들, SK 하이테크놀로지 또 이제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도 5% 상승으로 또 이제 상승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리 수준이 좀 낮아지는 그런 구도가 펼쳐진다면 수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패턴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산 피어첼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권 다지는 모습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을 조만간 다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판단이 좀 되는 그런 구도가 많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같은 또 이제 그 섹터 단의 아직은 시총 비중이 크진 않지만 섹터 단의 기업들도 오늘 여전히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또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플러스. 로봇주들 강했죠. 두산 6% 상승,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상승으로 중기평선인 60일과 12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 또 KRM도 1% 상승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속에서 결국 이제 추세는 밑으로 가지 않고 또 위로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 또 SPG가 4% 상승으로 역시나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장 주요 업종이었던 또 로봇 섹터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또 주식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 또 이제 리스크 테크를 하는 그런 수급들이 빠르게 이제 유입되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엔비디아 실적에 이제 의거해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우호적인 어떤 시각에 수급들이 빠르게 이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방위적인 업종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 3인방 있죠. 호텔 신라, 또 이제 파라다이스, 또 최근에 이제 롯데행 관광개발까지 이 3인방도 오늘 나란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보죠. 리포트 나온 거 NH증권.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도 이거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AI 역사의 시작이다.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죠. 상상 이상인 겁니다. 컨센서스를 거의 30% 상회하는 이제 3분기 이제 가이던스에 장 마감 후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는 이제 6% 상승 중이다. 결국 이제 AI 대중화 최대 수혜주로서의 지위를 역시나 재확인했죠. 주가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200% 상승했지만 뭐 꾸준히 상승의 추세를 돌려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모멘텀을 받고 실질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1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가속 컴퓨팅, 제나이, 전환 과정, AI 이제 모든 어떤 우리의 어떤 서비스 산업들이 지금 AI 전환 과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작 초입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의 퍼포먼스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클라우드, 대형 인터넷 기업 수요에 힘입어서 지금 먼저 이렇게 또 움직이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또 일반적인 기업들까지도 이 부분을 또 전환 과정을 보여되기 때문에 결국은 AI의 어떤 전환의 또 대중화의 초입 부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들을 되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게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초과한 내용으로 나왔고 또 향후에 대한 이제 예상도 전망도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 거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영상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완전히 도태되고 이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경쟁력을 뭐 상실한다, 쇠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퇴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가속화된 그 전환 과정, 또 이제
뭐랄까요, 수요 어떤 부분들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멘텀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이 엄청난 덩치의 기업이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 대비해서 26년 보세요. 이게 2배, 3배 가까이 되는 어떤 실적의 증가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 알 수 없어요. 또 이것보다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퍼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부담을 가졌었던 부분에 있어서 50배, 60배, 막 70배 이렇게 퍼밸류에이션 보이던 거에서 급속도로 퍼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실히 이제 보여준 그런 실적이었다. AI 대중화 가속화, 게이밍 수요 회복, 전장 부분의 고성장,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리포팅에서도 엔비디아, 더 AI 이제 고트. 저는 이제 축구 이제 즐겨보니까 이 고트라는 단어가 이제 리포트에 나왔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뭐 축구 선수 중에서도 뭐 이제 최고의 인물 뽑을 때 이제 고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메시냐 호나우두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엔비디아가 AI의 역대급의 역사상의 최고의 이제 기업이다는 이런 명칭, 이렇게 좀 제목으로 다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대체 불가죠. 높아진 시장의 기대는 사뿐히 지려밟고 해서 엔비디아 2분기 매출액은 135억 달러, EPS가 2.7불, 최근 상향 조정된 시장 예상치를 20% 가까이 상회하는, 왜냐면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까지도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이번 실적의 주인공은 데이터 센터다. AI 투자 확대와 함께 데이터 센터는 전년 대비 170% 성장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 그래서 요게 이제 주도한 거죠. 지금 실적 이제 퍼포먼스에.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시장에서는 우려했고, 또 투자를 못했던,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의 이제 이유인데요. 그걸 실적으로 정당화시켰다는 부분은 결국 이제 주저하던 큰손들, 스마트한 머니들도 더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요.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르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AI가 학습에서 추론까지도 확대된다면 현재 이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초입 단계다. 이게 중요하죠. 초입 단계다는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불케이스의 어떤 케이스를 넘어서는 성장을 기대한다. 제2의 기계세대, 기계시대, 생성 AI. 최근 늘어나는 AI 학습은 데이터 센터 GPU 수요를 가속화시킬 걸로 판단되죠. 명확히 드러나는 흐름이고, 최근 급증하는 AI 수요와 함께 엔비디아의 GPU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현재 최우선순위를 AI 투자로 둘 정도로 AI 인프라 구축에 진심이라는 점.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큰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이 AI 도입을 원하고 해야만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50% 이상이 클라우드 업체고, 그 다음이 인터넷 업체들이다. 아직 엔터프라이즈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점. 매크로 상황이 개선된다면 엔터프라이즈 투자도 확대되면서, 매크로 상황이 우호적으로면 이제 여기 캐펙스 투자를 더욱더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반적인 AI 투자에 다시 불을 지필 걸로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도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의 어떤 혁명은, 수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는 학습 영역이 AI 영역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텐데요. 이때는 또 추론 영역, 추론 AI 영역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학습보다 추론이 훨씬 더 큰 시장이고 훨씬 더 이 AI 관련된 수요가 증폭될까라는 것은 명확하죠. 이 추론 시장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학습 시장 대비해서 몇 배 큰 시장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진다면 결국 지금 초입 부분, 또 앞으로 그
퍼포먼스의 가속화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엔비디아로 수급이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AI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이제 AI 기술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상당히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또 이제 거대한 어떤 수급 주체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어떤 그 브리핑 내용들을 좀 보면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하이퍼클로바 X는 오픈 AI의 GPT 3.5 모델 대비 승률이 75%다. 이 하이퍼클로바가 전략적으로 한국 시장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견 좀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픈 AI, 구글 이런 글로벌 기업 서비스가 전 세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어떤 로컬 경쟁력은 다소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역량들이 좀 발휘된다면, 구글이 지배하던, 사실 구글 지배의 어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분명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AI 쪽으로 녹여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한 머니들은 그거에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컬 지역 내 경쟁력은 네이버가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네이버가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은 더 큰 모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로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크지 않고 인구도 적어서 구글과 오픈 AI 등은 한국을 홀 때 한국에 대한 어떤 가중치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 있죠. 그 부분을 좀 파고들겠다는 거고, 사실 영문으로 이렇게 좀 챗GPT를 활용해 보면 조금 좀 어설픈 게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한국어 표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또 한국 사회 제도라든지 법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다면 분명히 이제 한국 내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생성형 AI 부분은 분명히 이제 네이버가 오랜 기간 R&D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어떤 수준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창작자 분들도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최적화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의 어떤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이 서비스는 B2C 서비스 부칙에는 여러 가지 비용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B2B 모델부터 이제 수익화를 하면서 클로벌 X에 대한 검증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모델 경량화라든지 저희만의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결국 이제 생성형 AI 이건요, 우리가 이제 써보면서 알지만 이게 보편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개인화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아주 커스터마이징한 우리의 어떤 질문들, 궁금한 점 이런 자료를 찾는데 이제 이 개인화가 중요한 건데, 당연히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서 쇼핑 또 로컬을 중심으로 개인화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 이런 게 이제 참 방향성을 잘 잡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쇼핑에서는 장보기와 같이 사용자의 배송지와 선호불 배송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커머스로 연결짓는, 쇼핑으로 연결짓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글이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넓히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걸 먼저 치고 확장을 해나가고 이제 니즈에 충족된다면 사실 네이버의 어떤 AI 기술이 국내에서는 주도권을 쥘 공산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뉴스 콘텐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국내에 이제 많은 어떤 뉴스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낸다면 결국 이제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분명히 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색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의 어떤 그 위상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에서도 어제 나온 리포팅인데요. 글로벌 빅테크와 한번 겨뤄볼까. 이제 공개 자체가 이제 네이버 AI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과의 이제 경쟁에서 국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걸 기대해야 돼요. 일본, 또 이제 비영어권 국가, 동남아 지역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 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일본 내지는 동남아권을 상당히 또 석권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실 이제 네이버가 코로나 때 카카오보다 훨씬 더 글로벌적인 어떤 확장, 뭐 웹소설 업체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뭐 어떤 커머스 업체들, 쇼핑몰 뭐 진짜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했는데요. 그게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지기 위한 어떤 액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AI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로컬적인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일본 비영어권 국가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우리가 잘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AI 혁명 시대에서 이 트렌드에 붙인 또 이제 글로벌 확장까지도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주 소환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네이버의 AI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피력을 해왔죠. 그래서 네이버 CEO는 주주 소환을 통해서 제4의 전환기로 명명한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도 네이버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하여 검색을 고도화하고 핵심 어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강화. 두 번째, 비즈니스 및 창작 생산성을 극대화. 저도 지금 여러 이제 이 창작 생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고 있어요. 세 번째, 맞춤형 AI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제공. 네 번째, 생성형 AI를 네이버 플랫폼에 적용 등 AI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AI 이제 기술 공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시작이죠. AI 라인업의 이제 공개 시작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메이저 수급들은 오늘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더 매수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네이버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 행보 자체도 플랫폼 기업 내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아웃퍼폼하는 어떤 흐름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가장 먼저 빠르죠. 그런 수급들을 먼저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 행보 또 엔비디아의 또 가속화되는 AI 어떤 주도권과 실적의 어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흐름들 전개시킨 것 같고요. 오늘 뭐 안 봐도 뭐 외국 기관 동시 수급을 보면 반도체,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1,600억, 삼성전자 1,400억, 네이버가 1,400억,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 또 에코프로도 1,300억, 이제 쌍끌이 수급. 에코프로 BM도 350억, LNF 190억. 그래서 2차전지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주성 반도체, 삼성전기 최근에 기판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롯데 관광개발도 100억대,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모처럼 80억대 동시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또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 펩트론 이런 기업들, 차바이오텍도 오랜만에 9% 상승에 장기평선 뚫고 올리는 흐름 통해서 바이오 업종도 이제 확실히 좀 돌아서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AI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잖아요. 지금 미국의 한 명예 교수 이렇게 완전 망했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 정도로 그 정도로 낮은 수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 한국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많은 석학들도 이제 분석하기에 가장 버려야 할 것은 경쟁이다. 예.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것이다. 경쟁 사회는 굉장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대로라면 2750년에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출산율이 1 미만인 세계 유일의 국가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 경제와 연금 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장기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투자 시장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업종을 먼저 떠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노동 생산성 생산 가능 인구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인력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더욱더 필요로 해질 것 같습니다. 이 장기적인 트렌드도 우리가 보면서 투자에 좀 접목하고 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AI 역사의 시작을 분명히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라도 일과 또 생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계획에서 이 AI는 성공과 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데 필수 요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하고 매우 뭐랄까요, 앞으로의 행보에서 투자와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화두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박사 또 더 중요한 내용들 잘 찾아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